반갑습니다. K입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시작할게요. 일단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는 정말 되게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 책이 한 40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현재까지 되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고,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약간 자존감이 낮으시거나 감정 조절이 조금 힘드시거나 이런 분한테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분 웨인 다이어 이분은 정말 그 모든 분들의 약간 영적 스승이기도 하고, 또 본인도 또 심리학자이기도 하면서 자기계발과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을 강연을 하시고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오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앞전에 틱나탄의 그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서도 약간 화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거 제 영상을 찍었는데, 네, 웨인 다이어 책을 딱 펴는 순간 이거는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걱정 진단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이제 막 내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것들이 해갖고 이제 제가 쫙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몇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보세요.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죽음. 네 번째, 직장. 다섯 번째, 경제. 여섯 번째, 심장 발작. 일곱 번째, 노후 대책. 여덟 번째, 배우자의 행복. 아홉 번째,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가. 열 번째, 나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 11번째, 물가. 12번째, 사고. 13번째, 다른 사람들의 평가. 14번째, 체중. 15번째, 금전. 16번째, 자동차 고장. 17번째, 세금. 18번째, 부모의 죽음. 19번째, 날씨. 20번째, 나이듦. 21번째,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22번째, 배우자가 전화를 하지 않을 때. 23번째, 자동차를 타고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가기. 24번째,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게 걱정이다. 제가 이렇게 쭉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읽어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약간 그래 나는 지금 한 10개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한 20개는 된 것 같아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웨인 다이어가 얘기를 하기를 총점을 매겨보면 점수가 일단 몇 점이든 결국엔 되게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을 없애려면 걱정 이면의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이걸 내가 지금 앉아서 난 몇 개의 걱정에 해당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책감은 이제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걱정은 어떻게 해요? 내 미래의 한 시점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과거에도 내가 있고 내 미래에도 내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냥 내가 없는 거예요. 되게 불행한 삶이죠. 근데 굳이 이제 여기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걱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무언가 했을 때 이제 여기 또 나와요. 걱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으면 현재와 현재 자신이 하기 싫거나 겁내고 있는 모든 일을 회피할 수 있다. 네, 이게 그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를 회피할 수 있다. 이 보상은 어떤 행동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걱정을 하면서 스스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처할 수 있다.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네 번째는 걱정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손쉬운 변명이 된다. 비만인 사람인 경우 걱정을 하다 보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걱정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담배도 더 많이 피우게 된다. 그러면서 걱정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럴 거면은 담배도 좀 끊고 술도 좀 줄이지 뭐하러 건강도 해치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냥 내 걱정을 내 스스로 위로한답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걱정도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걱정은 또 충실한 삶을 방해한대요. 빈둥거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곰곰이 곱씹게 되는 거죠. 이건 바로 여러분이 자책하게 되고 내 모든 에너지가 다 과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나는 기운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걱정을 하면은 웃긴데 걱정을 하면은 퍼즐로 앉아있는 편이 얻는 거는 별로 없어도 훨씬 마음이 편하대요.
이게 예전에 진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걱정을 낳고 막 있는데 뭔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현재 걱정을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있고 자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일단은 나한테 편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려면 거기에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하기 싫더라고요. 사실 걱정이 많을 때는. 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많이 아픈 이유가 걱정 때문인데 궤양, 고혈압, 경련, 지끈지끈한 두통, 요통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런 증상들을 안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 수 있고 자기 연민 역시 정당화된다. 이게 또 똑같은 거예요. 그 잠재의식의 선의적인 의도처럼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입으로 말로는 나는 진짜 아파서 지긋지긋해 죽겠어. 무릎이 아프고 막 손가락 관절이 다 쑤시고 아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약간 걱정스러운 말 해주면서 이렇게 신경 써주잖아요. 그러면 내 무의식에 그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낫고 싶어도 무의식에는 얘가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아프기 때문이니까 그럼 난 이걸 유지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걱정에 앞전에서 걱정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걱정을 해봤자 되게 무의미하고 에너지 낭비고 그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 비겁한 변명입니다. 막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없애기 위한 전략을 우리는 이제 구축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현재는 미래에 대해 집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충실하게 살아야 할 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막 걱정을 시작하려던 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대요. 걱정으로 허송세월하면서 내가 회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걱정으로 허송세월 보내면서 내가 회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기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됐건 간에 그 일을 공략하기 시작하래요. 그러니까 걱정의 가장 훌륭한 해독제는 실행이라는 거,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울하거나 자존감 밑바닥이 이럴 때는 솔직히 내 얼굴 씻는 것도 다 귀찮고요. 그냥 가만히 퍼질러서 정말 웨인 다이어 말처럼 그냥 퍼질러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깨려면은 일단은 그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고 가서 화장실 가서 얼굴 세수라도 하고 스킨로션이라도 바르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걱정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대요. 내가 그 일을 걱정한다 한들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 일을 걱정한다고 한들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러니까 앉아서 제가 이 설명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니, 여러분이 시각화를 앉아서 정말 막 생생하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영감으로 지어지더라도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바뀌지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런 것처럼 걱정을 이 앉은 자리에서 계속 한들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일단 내가 움직이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걱정 시간을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까먹지 말으라고 타이머를 맞추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전, 오후 10분씩 걱정하는 시간으로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되게 획기적인 생각이라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을 딱 넘기면은 그걸 이제 마치 일처럼 그래 그럼 다음 시간대에 하자 이렇게 넘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걱정도 약간 일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랑 떨어져 놓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제어를 하고 이거를 낭비적인 시간으로 시간을 쓰는 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가도 모자라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처럼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진짜 내가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모든 일에 대한 걱정 목록을 작성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했던 일 가운데 단 하나라도 상황을 개선시켰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5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 있더라도 이거를 내가 직접 꺼내서 내가 눈으로 보이게끔 목록을 작성하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걱정을 했던 일을 이렇게 쫙 적어보고 이게 솔직히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다 보면은 그게 사실은 걱정이 되게 무의미했다라는 걸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걱정은 미래를 변화시킬 힘이 전혀 없고, 고민을 했던 그런 불행도 막상 여러분이 딱 이렇게 현실에 그게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막상 화를 내고 딱 보면은, 그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랬을까? 되게 멍청이 같았다. 약간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막 그때는 막, 나 이거 걱정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막 걱정 인형을 이렇게 여기에 몇백 개 얹고 있지만, 사실은 그 딱 막상 그게 해결이 딱 되고 나면, 진짜 바보같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걱정했나 몰라?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 당시에 고민했던 불행도 막상 현실이 되고 보면 되게 사소한 일이 되고, 심지어는 이게 약간 여러분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그냥 걱정하래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그 걱정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질일 건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멈춘 다음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래요. 있잖아, 나 이제부터 걱정할 거야. 알겠지? 나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걱정할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 이렇게 한번 자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 하겠죠. 헐. 그러니까 되게 황당해 할 거라는 거예요. 걱정을 이렇게 하겠어라고 진짜 상대방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 자체는 약간 벙 찐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는 스스로에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무엇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래요. 그렇게 하면 걱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알게 될 거고 그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남편이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저희 남편은 되게 약간 틀려요. 저희 남편은 일단 플랜 A, B, C, D를 쫙 다 세우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A, B, C, D를 짓는가 반면에 저는 이 일이 일단 잘 됐을 때 무조건 저는 긍정의 상황을 A, B, C, D를 적어놔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긍정의 상황이 약간 내가 안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의 A, B, C, D를 저는 정해요. 이런 것처럼 저희 남편처럼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 A, B, C, D를 하다 보면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그러면 좀 되게 어이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이게 이 일이 잘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게 더 좋은데 이 일이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런 부정적인 걸 놔가지고 내가 이런 최악일 때 그 다음에 A, B, C들 딱 짓는 거 옆에서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약간 웨인 다이의 말처럼 정말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 네, 그리고 7번째는 평상시에 여러분이 품고 있던 걱정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취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쪼개서 내가 저축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적금도 넣고 보험도 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오늘부터 돈을 좀 자기를 위해서 써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현재 걱정을 막 하고 있는 것의 상황에서 막상 딱 돈을 쓰기 시작을 하면은 그냥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1만 원, 2만 원 이런 거에 막 걱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쪼개서 여기다 넣을까 이런 것보다 그냥 일단은 내가 행복해지는데 5천 원, 뭐 10,000원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에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돈을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걱정을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약간 몰아내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러분의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전에 기존에 이런 걱정을 하고 내가 과거에 매달려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면 현재 일단 내 눈앞에 있는 일을 내가 일단은 행동과 실행을 해서 내가 한번 바꿔보겠어 하는 그런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가 이런 걱정에 대항하는 그런 무기라는 거,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이렇게 약간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여러분이 과거에 대한 그런 일들을 들춰서 내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이 현실에 이렇게 내가 머물고 현실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내가 느끼고 즐기고 그럴 때에 걱정이라는 거 할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과거의 걱정에게 줄 에너지도 없고 미래의 일에 내가 걱정할 에너지도 없고 내가 앉아서 정말 웨인 다이어 말처럼 퍼즐로 앉아서 이렇게 내가 걱정을 하고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일이 발전이 되고 더 좋은 식으로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온리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 그리고 내가 그런 걱정에게 나의 에너지를 주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강한 의지로 얘기할 때 그런 걱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현실에 내가 더 행복하고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인형 100개씩 얹고 있다면 야 니네 집으로 가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에 제 사랑과 감사와 용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클래스케에서 만나요.